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새벽에 중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1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3분기가 통상적으로 7, 8, 9가 아니고요. 8, 9, 10이 됩니다. 그래서 11월달, 지금 10월달까지 실적이 발표가 된 건데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면요. 이게 주당 3.39달러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4.02달러가 나와서 무려 20% 가까이 18.73%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매출이 예상치가 161.12억 달러였는데 분기 매출이요. 실제 보고치는 181.20억 달러라 해가지고 매출도 12.47% 업비트를 했잖아요. 4분기 가이던스도 놀랍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도 중국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예상치를 20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예상치를 내놓았거든요. 원래 컨센서스가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는 180억 달러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매출 가이던스입니다. 여기 매출 총이익률이요 무려 75%인데 이것도 증권가 예상치인 72%를 능가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시간 내에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중국 문제는 회사에서 실적 발표된 이후에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한 20-30% 영향 받을 거다. 금액으로 따지면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가 중국향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미국 증권가에서는 그걸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피크아웃이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냐 뭐 이런 공포감 내지는 우려가 자꾸 제기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H100이 너무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매출은 다른 섹터에서 어마어마한 수요로 해서 커버가 되고 있으며 LLM이라고 하죠. 챗GPT 같은 거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이것도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이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미국 증시에 얼마나 먹힐지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적 발표된 이후에 빠진 거는 좀 과도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 반응을 보면 이제 AI 산업 전반에 대해서 가점 차이가 많다는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술 발전사를 보면 거대 테크 기업이 수요를 창출하는 국면도 많았거든요. 과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비디오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소니라는 회사는 베타 방식을 밀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VH 방식을 밀어가지고 사실은 베타 방식이 크기도 작고 화질도 우수했는데 VH 방식이 시장의 주류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CD라는 게 필립스 주도로 나왔었는데 CD의 포맷도요. 소비자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고 생산회사에서 밀어붙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소 보면은 대중이 원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마켓을 창출을 해서 대중한테 강요했다, 마케팅을 한 그런 측면의 신제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기술이 그런 식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표적인 게 AI거든요. 스마트폰을 지금 손에 들고 계시지만 스마트폰의 막강한 연산력을 100% 다 활용하는 그런 분은 거의 없거든요. 아마 스마트폰 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활용을 잘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력도 엄청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개인들은 유튜브 보는 거나 아니면 웹 검색한다든가 아니면 SNS 하는데 제한적으로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포럼이라고 하죠. 형태. 그런 거는 테크 기업들이 선도해서 소비자들한테 제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경제학적으로 독점을 이야기할 때는요. 가격 독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진정한 독점은 뭐냐 하면 소비자의 수요를 매니플레이션 해서 없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독점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훌륭한 경제학에는 없는 독점력 행사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AI 산업 구조도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AI 산업 구조를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칩 메이커가 있죠. 이게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하고요, 엔비디아를 뒷받침해주는 TSMC 같은 회사, HBM을 생산하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 회사를 또 뒷받침하는 한미반도체 같은, 디스코 같은 그런 뭐 아날로그적인 기술을 극한으로 개발해서 이 제조업체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장비회사, 소재회사들, 수많은 회사들이 있죠. 요거를 한꺼번에 이제 칩 메이커, 하드웨어에 관련된 칩 메이커 회사라고 한다면요, 이 칩 메이커 회사가 이제 공급을 하는 데가 AI 클라우드 업체이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의 AWS,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IT 업계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었고, 서버 업체, 스토리지 업체, 네트워크 업체 다 이렇게 분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이제 컨버드 되면서 다 뭉치고 있거든요. 뭐 폐쇄형 클라우드인지 공공 클라우드인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클라우드 업체가 하는 게 이제 일반 엔터프라이즈 회사라고 하죠. 이제 그쪽 용어인데요. IT 업계에서 엔터프라이즈 업체는 뭐냐면 클라우드에서 컴퓨터, 그러니까 IT 리소스를 빌려가지고 개발을 하는 회사, IT 리소스를 필요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고객을 엔터프라이즈라고 이 업계에서는 부르더라고요. 이때 서비스 형태가 PaaS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이 플랫폼 안에 개발 도구라든가 다 빌려주고요. 개발하다가 뭐 중간에 데이터라든가 뭐 개발할 때 코드 같은 거를 다 저장도 할 수 있고, 보안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야말로 기업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 때 모든 필요한 거 빌려주는 게 이 AI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PaaS입니다. 근데 AI가 붙었으니까 이제 좀 더 디벨롭 시켜서, 아까 IT 리소스를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가 저장할 수 있는 기업의 기밀 같은 거, 고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서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 네트워킹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거기 하는 네트워크를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보안 서비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AI가 붙었으니까 통상적인 컴퓨터 파워가 아니고 AI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겠죠. 뭐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H100이나 GH200 같은, 아니면 이제 H200 같은 이런 칩을 박은 그런 걸로 구성된 인공지능 컴퓨터, 그 컴퓨팅 파워를 엔터프라이즈에 시간당 또는 한 달에 얼마 받고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AI 클라우드 업체가 사실은 기업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AI 클라우드 업체에서 IT 리소스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애저에서 오피스라든가 AI 오피스, 그 사무용 프로그램에 AI가 결합되면서 굉장히 파워풀해졌죠. 이런 것도 일반 기업에서 바로 쓰니까 엔터프라이즈 기업, 일반 기업 둘 다 AI 클라우드 업체의 고객입니다. 지금 엔터프라이즈나 일반 기업으로까지 지금 판매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뭐 챗 GPT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 시장이 개화한 게 아니거든요. 칩 메이커가 지금 AI 클라우드 업체에 칩 팔아먹고 있는 단계의 시장이 A라고 한다면, 기업 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IT 리소스를, AI IT 리소스겠죠, 팔아먹는 게 B 시장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이제 개발된 툴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C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A 시장의 국면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왜 B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구글이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친 듯이 돈을 퍼붓냐. 또 메타도 그렇고요. 중국의 텐센츠도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왜 하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잠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B 시장이 형성이 안 되면 폭망하겠죠. AI는 그냥 끝인데,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 B 시장 나중에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엄청나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그것도 AI 클라우드 센터를 10년, 20년에 계속 구축만 해놓으면 이게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꿀을 빠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를 비축해 놓는 것 이상으로 AI 연산 컴퓨팅 파워를 비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이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고요. 이 B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죠. 이미 칩 메이커인 엔비디아도요, B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옴니버스라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가상 물리 엔진이 돌아가는 옴니버스 서비스도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반 기업이긴 하지만 도요타라든가 BMW가 들어와서 그 물리 엔진 안에서 충돌 시험을 진행을 하고 데이터를 뽑아간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칩 메이커가 A 시장이 아니고 B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B 시장이 급속도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A 시장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칩의 고성능하겠죠. 굉장히 고성능화해서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때는 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정교하고 복잡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학적인 모든 기법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이 고성능화에 먹으면은 그 단계이고요. 이 B 시장에서는 뭐가 되냐? 범인공지능,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 하죠. 강인공지능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지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이점. 요게 B 시장의 어떤 핵심 목표고요. 이때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하고 일반 기업으로 서비스가 엄청나게 팔려 나가겠죠. 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할 즈음이면 아마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디스코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가 있을 겁니다. 이제 C 시장이 뭐냐면 일반 소비자로 가는 시장이잖아요. 이때 C 시장의 목적, 특징은 뭐냐면 AI가 초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있는 AI가요, 내가 차를 타게 되면 차량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차량에서 바로 AI가 이제 전이가 돼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거, 어떤 나의 컨디션 이런 거를 읽어주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거를 개인 비서처럼 일러주는 그런 서비스가 연동이 될 거고요. 집에 있는 셋톱박스라든가 텔레비전에 내 AI가 등장을 해서 나한테 말을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차량, 집 이런 게 다 초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개인을 위해서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있는 기업 지사에 이런 초연결될 수 있는 임직원들이 최적으로 그 워크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초연결 서비스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또 범용화가 될 겁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주장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결국에는 개인 유저들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기로 AI를 활용한다는 거니까 AI가 범용화 그리고 아주 대중화 C 시장의 단계에서는 초연결 범용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로봇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회사 PC라든가 다 연결되는 AI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A 단계가 지금 주류고 아직 B 단계도 넘어가지 않아서 B 단계인 초지능화라든가 C 단계인 초연결 범용화에는 아직까지 발을 디디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B 단계나 C 단계가 압축해서 진행될 것 같거든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런 변화가 불과 수년 내에 이루어질 텐데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런 주가들이 엄청나게 이미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AI 산업은 아직까지 초입 단계다라는 걸 잘 아실 수가 있죠. 아직까지 칩 메이커에서 미래의 재앙 AI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꿈꾸는, 아까 제가 독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창출 능력을 극대화해서 소비자의 수요까지도 매니플레이션 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진정한 테크 기업의 독점인데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독점은 아니죠. 과점이지만 그 경제학적인 용어로 독점, 과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말고요. 없는 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새 회사가 비록 AI 클라우드 시장을 분점을 하고 있지만 독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테크 발전 과정을 보면 시장 창출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뭘 통해서요? 막강한 IT 리소스의 구축을 통해서. 뭘 통해서 구축한다고요? 엄청난 고성능의 이 GPU 칩을 엄청나게 때려박아서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겁니다. 그 선점을 통해서 시장은 없는 시장을 만들어서 엔터프라이즈하고 일반 기업에 팔아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대하게 이 판이 이루어지는 이 AI 산업에서 주도권이 엔비디아나 TSMC 같은 칩 메이커에서 이런 클라우드 업체로 옮아갈 건데, 엔비디아는 이 칩 메이커에 머물지 않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인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이겁니다. 이 메인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 회사들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순간 AI, AS로서의 서비스가 빅뱅을 일으키면서 우리 생활이 이제 AI 없이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될 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AI가 침투를 할 겁니다. 지금은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믿고 하는 이유가 2차 전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AI는 아직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야, 챗GPT 된다고 하는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내가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뭐 인공지능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보이는 거에 열광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라든가 이쪽에서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글 쓰는 게요, 기자보다 잘 쓰거든요. 저는 1년 안에 언론사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좀 극단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들도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중국 프로그래머들의 몸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코딩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체감을 못 하는데 여기 B 시장이 열려서 이 AI 클라우드 업체가 지배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체감할 만한 많은 AI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서 우리가 몸으로 느낄 즈음에는 이미 고성능 하에 주력해왔던 이 칩 메이커들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날아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1, 2년 안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장 이게 체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스트레스처럼 와서 한꺼번에 시장을 확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요, 통상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게 뭐 중국향 매출이 끊겠네, 내년에 뭐 피크 아웃이 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B 시장의 형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A 시장의 고성능화 시장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지금은 핵심 라인에 있는 아날로그 틱한, 그러면서도 고성능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점 기업들을 선점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